조상훈의 뉴스 픽. 국군 사이버 사령부도 지난 대선 때 댓글 작업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국방부가 오늘 관련 의혹을 조사해 결과가 나오면 정직하고 투명하게 밝히겠다는 입장을 내놓았습니다. 여러분은 국방부의 입장 얼마나 신뢰하십니까? 10월 15일 화요일 뉴스피드 정승주 아나운서의 지금 뉴스 톱 7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입니다. 지난 8월 국회 국정조사에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이 오늘 국회 안전행정위원회의 경찰청 국정감사에서도 선서를 거부하면서 감사가 파행을 빚었습니다. 김 위원장이 김용판 증인은 선서를 거부하나라고 묻자 김 전 청장은 그렇다. 지난번 국조 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이 사건으로 현재 재판 진행 중에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과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고 답했습니다. 감사원이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됐다는 감사 결과와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김영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오늘 국제법제사법위원회의 감사원 국정감사에서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것이 이전 대통령의 고도의 통치 행위라고 하지만 전적으로 이전 대통령의 책임이라고 생각하는데 동의하냐는 민주당 이춘석 의원의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정부는 진영 전 보건복지부 장관이 기초연금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다는 의혹과 관련해 사실무근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무총리실은 오늘 보도자료를 내고 기초연금 최종안 마련과 관련해 진 전 장관이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거나 이를 청와대에서 거부한 사실이 없다며 대통령은 장관의 보고 요청은 수시로 허용하고 총리도 부처로부터 보고와 지시를 내리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납품업체로부터 35억 원 상당의 금품을 받고 납품 단가를 올려준 대우조선해양의 전현직 임직원과 뇌물을 준 납품업체 직원 등 30명이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울산지방검찰청은 대우조선 임직원 가운데 상무이사를 비롯해 임원급과 차장, 부장급 등 전현직 임직원 11명을 구속 기소하고 3명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서울 중부경찰서는 지하철역에서 여성을 성추행한 혐의로 국방부 소속 46살 A 공군대령을 체포해 국방부 헌병대에 인계했다고 밝혔습니다. A 대령은 지난 8일 밤 지하철 신당역에서 술에 취해 귀가하던 중 지하철을 기다리던 여성의 다리를 만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시각 뉴스톱 7이었습니다. 오늘 라면 앙케이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선거용이었다는 취지의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의견 주십시오. 네, 오늘의 경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이사입니다. 길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먼저 동양그룹 사태 관련해서 오늘 관련 뉴스가 있습니다. 금융감독원이 국민검사 청구 이거 수용할 것 같다 이런 뉴스인데요. 일단 국민검사 청구라는 이 제도 궁금합니다. 어떤 제도입니까? 네, 일단 금융감독원은 오늘 이 국민검사 청구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금융소비원 등 600여 명의 동양 CP 피해자들이 제기한 국민검사 청구를 수용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예. 원래 금융소비자원은 4만 5천여 명의 동양 CP 및 회사채 보유자 모두에게 대한 전수조사를 하라고 요구를 했는데 금감원은 일단 국민검사를 청구한 600여 명에 대해서만 전수조사를 할 계획이라고 밝혔고요. 예. 이들을 대상으로 동양증권의 불완전 판매 여부를 검사하다 보면 피해 유형별로 분류할 수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금감원은 동양 불완전 판매 신고센터에 접수된
12,000여 명 정도의 피해 사례를 같이 이제 두 개를 비교 평가해 보면 충분히 검사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예. 말씀하신 대로 이 국민검사 청구 제도라는 거는 말 그대로 국민이 직접 금융회사에 대해서 그 검사를 금융감독원에 요구하는 제도입니다. 이게 전에는 국민감사 청구제도라는 감사원의 그 공공기관의 불법이나 비리 같은 것을 이제 감사를 요구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거를 벤치마킹해서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예. 그래서 19세 이상의 국민 200여 명이 모여서 청구인 가운데 3명 이내로 대표자를 선정해서 그 청구를 하면 되는데요. 예. 이 제도 같은 경우에는 뭐 오래된 제도는 아니고 올해 그 최수연 금감원장이 취임하면서 5월 달에 도입한 제도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아직까지 한 번도 시행이 된 적은 없고요. 지금 이번 동양금융 사태가 어떻게 보면 국민검사 청구제도 시행 이제 1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지난 7월 달에 금융소비자원이 그 양도성 예금증서, 그러니까 CD금리 담합 의혹에 대해서 국민검사를 청구했었는데 그때는 기각을 당했었고요. 어쨌든 금융당국 관계자는 이번 건과 관련해서 CD금리의 경우에는 그 금감원 사안이 아니라 공정거래위원회 사안이라서 심사 대상이 되지 않았었지만 예. 이 동양 사태 같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심사할 필요가 있어서 신청을 받자마자 가장 빠른 날짜를 잡아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 이제 CD 금리 같은 경우 담합이라는 데 좀 방점을 찍어서 공정위 사안이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군요. 그런 것 같습니다. 예. 이 국민검사 청구제도 수용이 돼서 검사를 하게 되면 일단 피해자들 입장에서 뭔가 해결책이 나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할 것 같은데 실상은 어떤가요? 이게 좀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데요. 예. 그 국민감사 청구제도, 그러니까 검사 청구제도 말고 감사 청구제도 같은 경우에도 감사원에서 감사를 해서 불법이 발견이 되게 되면 그 사안에 따라서 이제 뭐 검찰 조사가 같이 병행이 된다든가 이런 식으로 그 더 발전을 할 수가 있고 검사 청구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이게 검사를 해서 불법을 밝혀낸다고 해도 곧바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그 불법 사례가 밝혀지게 되면 이제 뭐 검찰 수사가 확대된다든지 그 추후적인 그 조치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근데 이번 동양그룹 관련해서는 이미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게 뭐 불법이 명확하게 밝혀진다라고 하더라도 동양그룹에서 이제 파산이 돼서 내어줄 돈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1조 원이 넘는 돈이다 보니까 내어줄 돈이 없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게 거의 없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피해보신 분들 입장에서는 좀 크게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오히려 좀 마음이 편할 수도 있겠네요. 이게 조금 가혹하게 느껴지실 수도 있는데요. 이 회사채나 CD 같은 경우에는 예금하고는 다르게 직접 금융상품입니다. 그러니까 은행에 예금하는 돈은 간접 금융상품이라고 해서 국가에서 이제 법적으로 그 보호를 해주고 있지만 직접 금융상품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거든요. 예. 그러면 이제 투자자가 그 위험을 감수하고 대신 수익도 투자자가 더 간접 금융상품보다 많이 가져가는 구조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피해가 조금 더 커질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다음 소식입니다. LH 토지주택공사죠. 성남 판교의 저가 아파트 공사 참여 건설사 이제 담합을 했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는데요. 35개 건설사는 이제 무더기로 징계를 받게 되었다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례들이 적발이 된 거죠? 예, 최저가 아파트 건설공사 입찰과 관련해서 담합 의혹이 제기되었던 35개 건설사에 무더기 징계가 내려졌는데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6년서부터 2008년까지 LH가 발주한 성남 판교 신도시 등의 8개 지구의 아파트 건설공사와 관련해서 담합을 한 35개 건설사를 부정상업자 지정 등 제재를 했다고 14일에 밝혔습니다. 예. LH 관계자는 최근 35개 건설사로부터 받은 해명 자료를 검토한 결과 담합을 한 것으로 결론을 내리고 이날 징계 조치를 했다고 말을 했는데요. 건설사들이 국가계약법령상 부정당업자 제재를 받으면 6개월 또는 2년간 공공공사 입찰 제한이나 영업 정지 등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들 35개 중소형 건설사는 앞으로 3개월 또는 1년 동안 공공공사의 입찰을 참여할 수가 없게 됩니다. 예. 이 제재를 받은 건설사들은 이번 징계가 2010년도 공정위 과징금 처분에 이어 동일 사건에 대해 이중으로 처벌한 것이기 때문에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하며 소송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그러니까 자신들이 담합을 한 거는 맞는데 이것과 관련해서는 이미 공정위에서 2010년도에 한번 처분을 받아서 벌금을 냈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 이중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이렇게 자기 좀 불합리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예. 현재 이 35개 업체 중에 3개는 이미 파산을 하였고 10개 업체는 워크아웃이나 법정 관리 중이라고 합니다. 또 이것과 또 별개로 4대강과 관련해서도 공정위와 한국수자원공사에서 담합과 관련해서 여러 업계 건설사에 제재 조치를 내렸는데요. 이렇게 그 특정 업체들이 그 정당하지 못한 행위에 대해서 제재 조치라든지 어떤 처벌을 하는 것은 바람직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공정위와 어떤 정부 기관들이 늑장 대응을 한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이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예. 미국 국채, 그동안은 가장 안전한 투자 자산이다. 이렇게 좀 평가가 되어 왔었는데, 네. 이런 입지가 좀 흔들리고 있다는 소식도 있네요. 예, 일단 미국 그 셧다운 관련해서 그 최근에 좀 들어온 소식이 있어서 간략하게 좀 전해드리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예. 이게 지금 상원하고 하원 사이에서 그 논란이 되고 있는 쟁점이 3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그 임시 예산안, 두 번째는 정부 부채 상한 한도,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오바마 케어입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이제 그 중재안이 상원에서 거의 타결이 되었다고 한 뉴스가 나왔는데요. 예. 일단 임시 예산안과 관련해서는 내년 1월 15일까지는 임시 예산을 편성을 해서 일단 셧다운은 그 해제를 하고 정부를 다시 문을 열자라는 안을 일단 상원에서 합의를 했고요. 예. 정부 부채 한도에 관련해서는 내년 2월 7일까지 단기적으로 증액을 해서 디폴트 상황은 일단 막자라고 그 상원에서 합의를 했고, 또 오바마 케어 관련해서는 올해 12월 13일까지 계속해서 재협상을 해 나가자라는 안으로 해서 일단 상원에서는 거의 그 통과가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게 이제 하원으로 넘어가게 되면 하원에서 통과가 되면 정부 셧다운도 해제가 돼서 다시 정부가 문을 열 것으로 보여지고, 또 단기적으로 부채 상한을 증액을 하면 일단 내년 2월 7일까지는 디폴트 상황은 벌어지지 않을 것 같고요. 예. 하지만 이 타협안에 대해서 하원에서 벌써부터 이게 기간을 너무 길게 늘렸다든지 여러 가지 좀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서 바로 이렇게 즉각적으로 해결되기는 또 쉽지 않을 것으로 보여지긴 하는데, 일단 상원에서는 이렇게 타협안이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예. 어쨌든 이렇게 그 미국 정부에서 예산안과 부채 상한 협상과 관련해서 그 정쟁이 계속되다 보니까 디폴트 우려가 커지고 있고, 그로 인해서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시중 금리보다 높아지는 사상 유례없는 현상이 벌어졌는데요. 예. 그 오늘 금융투자업계와 블룸버그에 따르면 미국 1개월물 국채 금리가 지난 8일 이후 최근까지 닷새 연속으로 1개월물 달러 리보 금리를 그 웃돌았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미국 단기 국채 금리가 리보를 역전한 것은 블룸버그가 해당 데이터를 집계한 그 지난 2001년 이후 첫 사례라고 하는데요. 예. 미국 국채는 통상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간주돼서 그간 세계 단기 자금 시장의 대표 금리인 리보보다 항상 낮은 금리를 유지해 왔습니다. 2008년도에도 세계 금융위기 당시에 리보 금리가 폭등해서 시장이 패닉 상태에 빠졌었는데요. 당시에 미국 정부가 구제금융과 양적 완화 등 과감한 조치를 통해서 공황 상태에 빠진 시장을 구원했고, 미국 국채는 그때에도 세계 최후의 안전 자산으로 유형을 한껏 과시했었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는 좀 상황이 달라져서 리보는 작년 말 이후에 지금까지 미세하나마 조금씩 계속 내려가고 있는 상황인데, 미국 국채 같은 경우에는 정치권의 정쟁으로 인해서 디폴트 위기까지 몰리면서 그 미국 국채 금리가 리보보다 더 위험한 자산으로 간주돼 좀 최면을 구기게 됐습니다. 예. 하지만 이제 1개월물보다 장기인 3개월물 기준으로는 여전히 리보가 미국 국채 금리를 웃돌고 있고, 10년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좀 안정이 돼 있어서 이 시장의 우려는 단기에 국한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EU와 중국이 통화수합 체결했다, 이런 소식인데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지난 10월 11일 유럽중앙은행과 유럽중앙은행은 중국인민은행과 3,500억 위안,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한 61조 원 정도 되는데요. 예. 이런 규모의 통화수합을 체결했다라고 합니다. 이번 통화수합은 3년간 유효하고 쌍방 합의로 기한이 연장된다고 하는데요.
중국은 주요국과 통화수합을 체결해서 현재 세계 금융거래 1%에 불과한 위안화를 무역과 투자 결제 통화로 이용하도록 유도하고 동시에 여기에 위안화 시장을 촉진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예. 최근 영국과는 약 2천억 위안 규모의 통화수합을 체결하였고요. 그전에는 호주, 또 우리나라, 말레이시아 및 브라질과도 이미 통화수합을 체결하였습니다. 유럽중앙은행은 이번 통화수합이 유로지역 내 금융시장의 안정이 필요한 데다 중국과 EU 간 빠른 교역과 투자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로지역 내 은행의 위안화 수요를 충당하면서 유동성 안정장치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예. 어쨌든 이번 통화수합과 관련해서 유로존 시장에서도 대체로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통화정책 면에서는 중국 인민은행과 유럽중앙은행 간의 협력이 강화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 또 재정위기의 긴 터널을 지금 지나고 있는 유럽연합 같은 경우에는 위안화 보강이 어쨌든 금융시장 안정에는 도움을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중국은 이렇게 유로화 지역에서 위안화 활용을 늘려서 위안화의 국제화에 한층 가속도를 높일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예.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경제 소식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길경식 기사였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상훈 기자가 진행하는 국민 TV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조상훈의 뉴스피드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어서 다른 이슈입니다. 주요 뉴스 살펴보겠습니다. 국민TV 뉴스의 김지혜 기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감 얘기가 주로 뉴스화되고 있는데요. 갑을 관계 다시 또 이슈로 이렇게 부상한 느낌입니다. 네, 남양유업 사태로 급부상했다가 최근 좀 시들해졌었는데요. 과불관계 문제가 며칠 전 YTN이 녹취 공개한 것 계기로 다시 주목받고 있습니다. 예. 이번에는 화장품 아모레 퍼시픽이 그 주인공입니다. 막말을 했다는 주인공은 부산 지역의 영업팀장입니다. 대리점주를 술자리로 불러서 욕설과 폭언을 퍼부었고 10년 동안 운영해온 대리점 운영을 포기하라고까지 강요했습니다. 녹취 파일은 지난 2007년에 녹음된 것이고요. 분량은 약 50분 정도라고 합니다. 예, 2007년이면 한 6년이 된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이 기회에 한번 문제 제기를 해보자 이런 느낌도 좀 있어 보이는데요. 오늘 국정감사 현장에서도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피해 업주 30여 명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거래 여부 조사해달라고 녹취 파일을 증거자료로 제출해 놓은 상태인데요. 예. 공정위 국감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국감에서 오늘 이 얘기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하경 민주당 의원이 피해 대리점주가 가해자로 보이는 영업팀장과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공개했습니다. 점주가 가해자에게 언론 보도 사실을 알렸는데요. 가해자로 추정되는 인물은 떳떳이 누군지 밝히세요. 흉내 좀 내신 것 같은데 제 목소리하고 조금 다르네요. 이렇게 잡아뗐습니다. 예. 아모레 퍼시픽 측은 YTN 보도 나온 이후에 공식적으로 사과의 뜻을 표명한 상태고요. 오늘 국감장에 나온 아모레 퍼시픽 손영철 사장도 다 제 잘못이다 이렇게 사과했습니다. 예. 또 다른 갑질 사례도 제기가 됐다고요? 네, 이번엔 조선업계입니다. 국내 대표적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 임직원들 얘기입니다. 대우조선의 임직원들이 갑의 지위 이용해서 협력업체로부터 수십억 원대의 금품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예. 검찰에 따르면 이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수수한 금품 액수는 모두 35억 원에 이르고요. 이를 1인당으로 환산하면 평균 2억 원 이상 받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울산지검 특수부는 대우조선해양 전 현직 직원 11명 구속 기소했고요. 임원급 2명, 부장급 1명 등에 대해서는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금품을 제공한 협력업체 관계자들도 기소 조치했습니다. 예. 갑의 지위를 이용해서 아주 대놓고 이제 금품을 받은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이 있었습니까? 예, 제가 몇 가지 경우 소개해드리려고 가져왔습니다. 대우조선의 한 전문위원인데요. 아들이 수능 시험 치니 행운의 열쇠 사달라. 아내가 TV를 보고 김연아 목걸이 갖고 싶어하니 사와라. 운동기구를 집으로 사와라. 이런 식으로 금품 받았습니다. 예. 또 다른 임원은 주택 구입 비용을 받아서 이 주택을 다시 해당 업체에게 비싸게 임대해 주었습니다. 대리급 직원인데요.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도 협력업체로부터 금품 받아서 현금 1억 원 집에 보관하다가 적발되기까지 했습니다. 지난해 대선에서 최대 쟁점이었죠. 경제 민주화. 요즘 제길 잃어버린 것 같은데 제자리 찾아서 속도 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유영희 국사편찬위원장
막말 논란. 어떤 내용입니까? 네, 국감 첫날인 어제였죠. 유영익 국사편찬위원장이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국정감사에 참석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유 위원장의 발언이 정치권과 국민들 사이에서 질타받으면서 유 위원장에 대한 해임 요구가 다시 강하게 제기되고 있습니다. 예. 유 위원장은 뉴라이트의 대부라고 불리는데요. 아시다시피 편향된 역사인식 문제가 돼서 내정됐다는 얘기 들리자마자 각계에서 내정 취소, 그다음에 임명된 이후에는 해임 요구하는 목소리 높았습니다. 예. 어떤 말을 했습니까? 민주당 우원식 의원이 유 위원장에게 물었습니다.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집권기에 정부가 추진한 친북, 반미 정책 무엇이 있나 이렇게 물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유 위원장이 햇볕 정책은 친북 정책이 아닙니까? 라고 답했습니다. 예. 유 위원장은 노무현 대통령이 집권하신 직후에 미국에 대해서 약간 비판적인 발언을 하신 적이 있다 이런 발언도 했는데 우 의원이 그것이 반미냐라고 되물었습니다. 그러자 유 위원장은 미국에 대해서 우리가 당당하게 나가야 된다고 말씀하셨다라고 말을 받았습니다. 유 위원장의 말대로라면 햇볕 정책은 친북이고 미국의 당당한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은 반미라는 주장입니다. 예. 어제 국감장에 교육부 장관도 있었을 텐데 교육부 장관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네, 유 위원장의 발언들은 야당 의원들이 격노해서 서남수 교육부 장관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유은혜 민주당 의원이 이런 시각을 가진 분이 국사편찬위원장으로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예. 서 장관은 제가 판단할 입장에 있지 않다라고 답변 조금 회피했습니다. 윤관석 의원이 햇볕 정책이 친북 정책이라는 유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서 장관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서 장관은 이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 일정 부분 교육부 장관 개인의 견해를 밝힌 부분도 있고요. 네. 또 인사권자가 아니기 때문에 답변할 수 없는 부분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티즌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야당 의원들의 반응 전해드리겠습니다. 예. 야당 의원들이 유영익 위원장에 대한 공세수위 높이고 있습니다. 막말 종결자다 이런 표현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국회 교문위 소속 야당 위원들이 공동 성명을 내서 유영익 위원장에게 역사 앞에 그리고 역대 대통령 앞에 무릎 꿇고 사죄하고 주저없이 즉각 사퇴하라 이렇게 촉구했고 예. 박근혜 대통령에게는 유 위원장의 경질 요구했습니다. 민주당도 유 위원장의 사퇴 강하게 요구했습니다. 박용진 대변인이 오늘 오전 현안 브리핑에서 한 얘기입니다. 박 대변인은 햇볕 정책이 친북 정책이면 햇볕 정책을 지지하고 이에 발맞춰 보조했던 클린턴의 미국, 고이즈미의 일본, 장점인의 중국과 국제사회가 모두 친북 활동을 했다는 해경 결론에 이르게 된다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예. 군 수사관의 성희롱 논란도 국감장에서 나온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것도 어제 국감장에서 나온 내용입니다. 예.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김광진 의원이 국방부 국정감사에서 공개한 자료인데요. 군 헌병대 수사관이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에게 보낸 휴대폰 문자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지난 2002년에 군 복무 중 사망한 한 군인의 어머니에게 사건의 원인 재조사를 담당했던 헌병대 수사계장이 보낸 것인데요. 예. 성적인 요구 내용 담고 있어서 네티즌 사이에서 강한 비판 나오고 있습니다. 예. 문자 메시지 어떤 내용이죠? 제가 민망하긴 한데 공개된 메시지 내용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용을 보면 때론 친구, 때론 애인으로 만나고 싶어 무덤까지 비밀 지키기로 뽀도하고 싶은데 어쩌지? 이렇게 보냈습니다. 답이 없으니까 좀 전 문자 왜 답 안 해? 빨리 답해. 때론 애인처럼 뽀하고 싶은데 어쩌지? 뒤끝없이 화끈하게 이렇게 재촉하면서 한 발짝 더 나갔습니다. 중간에 이 어머니가 뭔가 답변을 하신 것 같은데요. 다음 문자 내용 이렇습니다. 뭘 생각해본다는 거야? 결정하면 되지. 쫀쫀하긴. 죽으면 썩을 몸 즐겁게 사시오 후회 말고 이렇게 하고 아주 노골적으로 요구하고 있습니다. 예. 2002년이면요. 문자 보낸 시간도 많이 지났고 그랬는데 좀 뒤늦게 공개된 이유가 있을 법한데요. 네,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이 어머니가 치욕스럽고 어처구니 없는 이 헌병대 수사관의 행태에 약자로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수년간 눈물을 흘리고 살아왔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예. 뒤늦게 문자를 공개한 이유는 이런 일이 자기에게만 일어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머니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알 수 없지만 이 같은 부도덕한 일이 없도록 세상에 알려달라 이런 취지였다고 설명했습니다. 예. 도대체 이 헌병대 수사계장이라는 분 어떤 생각하고 사는 분인지 좀 궁금한데요. 이 가능한 일인가요? 네, 이날 김 의원이 문자를 공개하면서 함께 언급한 내용 보면 헌병 조사관이 권력 이용해서 대가성으로 성적인 요구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 의원실이 국방부 조사본부에 확인한 결과인데요. 지난 30년 동안 발생한 군 사망사고 가운데 유족이 이의를 제기해서 군 헌병대 수사 결과가 바뀐 사건은 한 번도 없었다고 합니다.
재심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상황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재수사 담당자가 권력 남용했다고 보는 것도 무리 아닐 것 같습니다. 예, 다른 대상도 아니고 사망한 군인의 어머니에게 이런 문자를 보냈다. 예, 정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네, 선서 거부의 아이콘이죠, 아이콘.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 국감 현장에서도 선서 거부했다고요? 네, 마지막으로 짤막하게 국감 소식 하나 더 준비했는데요. 김용판 전 서울경찰청장이 증인선서 거부한 소식입니다. 김 전 청장은 오늘 경찰청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참석했는데요. 예. 이 자리에서 지난번 국정조사 때도 말했다시피 이 사건으로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이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인 방어권 차원에서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3조 1항과 형사소송법 148조에 따라 선서와 증언, 서류 제출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이유 밝혔습니다. 현장에는 다른 20여 명의 증인들이 일어서서 증인선서 했고요. 이 중에는 함께 재판을 받고 있는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도 있었습니다. 권 전 수사과장은 증인선서 했습니다. 예. 법정에서는 모르겠어요. 피고인으로 불려나가고 또 증인으로 나가본 적이 없어서 증인으로 나간다면 또 이때도 선서를 거부할지 좀 궁금합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조상훈 기자의 예리한 눈으로 바라본 세상. 공정한 뉴스는 여기서 시작합니다. 국민TV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피드. 어제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른바 삼성의 노조 무력화 전략이라는 문건을 공개했습니다. 어려운 여건에서 노조를 이끌고 있는 삼성 노동조합 조장희 부위원장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네, 조 부위원장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삼성 노동조합 얘기 언론에 간간히 좀 보도가 되고는 있습니다. 근데 삼성그룹 계열사 중 노조가 설립된 회사 몇 개나 되는지 좀 궁금한데요. 예, 총 5개로 파악을 하고 있고요. 예. 저희 삼성 노조를 제외하고는 서류상 노조 혹은 활동을 제대로 안 하는 노조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회사가 주도해서 만들어진 노조가 대부분인가요? 예, 100% 그렇다고 봐야죠. 예. 그 조 부위원장께서 계시는 삼성 노동조합은 어느 회사 노조인지 좀 궁금하고요. 언제 생겼고 또 현재 조합원 규모 어느 정도 됩니까? 예, 저희 삼성 노조는 2011년 7월에 복수노조 허용이 되면서 설립이 됐고요. 예. 삼성 에버랜드 노동자 4명이 시작을 했습니다. 예. 예, 그래서 저희 삼성 노조의 가입 대상은 삼성 전 계열사 노동자와 하청 노동자까지를 포함하고 있어서 설립 초기에는 계열사 하청 노동자들 또 계열사 노동자들이 많이 가입을 했었는데 예. 저희들이 보안을 유지한다고 유지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와 접촉한 날 야간에 지방 발령이 난다든지 또 회유를 해가지고 퇴사를 시킨다든지 해서 많은 조합원들이 좀 이탈을 하고 있고요. 오늘 문건에서 보신 것처럼 노조하기가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예. 현재 조합원 수는 그러면 몇 명이나 됩니까? 저희가 이제 공개적으로 활동하고 있는 조합원이 11명이고요. 예. 비공개 조합원이 한 100여 명 정도까지 갔었는데 지금은 40여 명으로 줄은 상태입니다. 예. 많이니까 탈퇴를 하신 거네요. 예. 예. 어제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2012년 S그룹 노사전략이라는 문건 혹시 보셨습니까? 예, 지금 여러 번 어제부터 좀 봤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보도가 되긴 했지만 어떤 내용들이었죠? 예, 내용을 보니까 임원들, 전 계열사의 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2011년 삼성노조 설립 후에 12월까지의 기간 동안에 어떤 삼성노조를 어떻게 탄압하고 또 2012년에는 어떻게 각 계열사별로 대응하겠다라는 것들이 정리가 된 것인데요. 예. 저희가 판단할 때 이거 범죄 시나리오다, 그리고 범죄 기록 일치다 이렇게 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삼성 쪽에서 본다면 이제 무력화 대상인 노동조합 이끌고 계시는 입장인데, 네. 그 문건 보시고 어떤 생각 드셨습니까? 저희가 계속 의혹으로만 의혹 제기만 했었고 또 여러 재판에서 예. 계속 의혹 정도 증거 없이 솔로만 이렇게 제기했던 것들이 거기 그대로 정확히 들어가 있어서 굉장히 좀 소름 끼치고 생각을 했었지만 당사자로서 분노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측이 이러이러한
일들을 노조 뭐 방해나 또 와해를 위해서 하고 있을 것이다. 이제 추측만 해오셨는데 네네. 사실로 이제 확인돼서 좀 상당히 좀 충격도 받으셨고 화도 많이 네네. 나셨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네. 예. 그 심상정 의원이 공개한 문건 내용이 사실이라면 그 사측이 노조를 설립하려는 직원들 사실상 좀 사찰한 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떤 의견이신가요? 뭐 세차한 것이 그 사찰 부분도 계속 의혹으로 제기가 됐지만 이번 문건을 통해서 예. 그 뭐 임원이라고 하면 이제 뭐 고위급 임원들을 얘기하는 것 같은데 삼성 같은 조직에서 그렇게 명령이 하달이 됐다 그러면 100% 실행이 됐을 거라고 믿고 저희 또한 노조 설립 전후로 해서 예. 비행이나 감시 그리고 에버랜드 내에 성능이 굉장히 좋은 CCTV 시스템이 150대 정도 증설이 되고 이랬거든요. CCTV가 150대나 증설이 됐다고요? 예. 그 성능이 뭐 경찰청 CCTV보다 좋다고 예. 저희가 얘기 들었고 사실 뭐 그 시설에 CCTV가 있기는 했었지만 과도하게 많고 또 과도하게 성능이 좋은 CCTV가 이제 배치가 됨으로 해서 그런 상황실을 또 계속 노동자들을 교대로 이렇게 당번을 시켜서 그 시스템의 어떤 능력을 이렇게 과시하고 그게 또 현장에 노동자들한테 전파가 되고 하다 보니까 예. 막연한 공포라든지 또 노조원들 간의 대화를 좀 꺼리고 이런 분위기가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예. 그 해당 문건과 관련해서 노조 차원에서 어떤 법적 대응 논의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예, 오늘 계속 오전부터 여러 회의를 거쳐서 뭐 명백한 불법 행위이고 일단 2011년 부분은 저희가 직접 당한 그런 예. 사례들이고 또 많은 부분들이 그 회사 쪽에서는 위증이나 또 거짓말을 했던 부분이 그 명백하게 사실로 드러났기 때문에 뭐 법적인 대응은 물론이고 뭐 심상정 위원 측에서도 청문회라든지 삼성이 이걸 인정하고 또 노조를 인정할 때까지 계속 싸워나갈 생각입니다. 예. 그 삼성 해명이랄까요? 그 주장을 들어보면 전무이상 고위 임원 교육용으로 만든 자료다. 목적은 노조와의 중점이 찍힌 게 아니라 종업원의 복리 후생을 위한 용도였다. 이런 입장인데 이런 해명 들으시면 또 어떤 생각 드십니까? 그 해명 어제 또 바로 듣고 굉장히 어처구니가 없다. 그리고 또 화를 나게 했는데 예. 뭐 그들이 얘기하는 해명에 충족을 하려면 뭐 그렇게 불법적인 내용을 또 근거가 될 수 있을 만한 내용들을 넣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고요. 내용 전반을 보시면 대놓고 불법을 하자 그렇게 해라. 그리고 이제 저희들이 굉장히 충격받은 표현은 이 단기간 고사화 시켜라. 단기간에 고사화 시켜라. 예, 막 초기에 정리가 안 되면 장기적으로 뭐 소송이라든지 재단상의 불이익을 주고 해서 말려 죽여라라는 표현을 보고 정말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예. 삼류 노동자를 노조를 만들었다는 이유로 말려 죽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지금. 예. 오늘 뭐 심상정 의원 같은 경우에 그 이건희 네. 삼성 회장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된다 이런 입장도 밝혔는데요. 네. 이건희 회장 증인 출석 가능할 거로 보십니까? 뭐 그 질문은 아까 제가 뭐 좀 증인 출석에 대해서 좀 봤는데 예. 뭐 이건희 회장도 일반 국민이고 당연히 잘못을 했으면 또 이유가 있으면 증인 출석을 해야 되고요. 꼭 증인 출석을 해서 이 CCTV를 잘 가려줬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법원이 최근 잇따라서 이제 삼성에 대해서 사용자 측입니다. 정당한 노조 활동을 방해하지 말라 이런 취지의 판결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달 들어서도 2건 정도 판결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네. 어떠한 내용들이었죠? 네, 저희가 노조 설립하자마자 징계하고 또 형사 고소 고발을 쭉 이어왔습니다. 그 문건에도 그렇게 표현이 되어 있고요. 예. 네, 그런 것들에 대한 재판 결과가 지금 2년이 넘은 시점에서 하나둘씩 나타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그 회사가 그 삼성 노조 그리고 노조 간부들 상대로 한 징계나 어떤 행위들이 모두 불법적이고 부당하다는 내용들의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예. 그 말씀하신 대로 단기간에 뭐 고사를 시키든지 아니면 장기간에 걸쳐서 법적인 방법으로 네. 좀 위축을 시켜야 된다 이런 전략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지금 노조 일을 하시면서 혹시 조 부위원장님은 소송당한 게 몇 건이나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건수가 굉장히 30여 건에 이르렀었고요. 예. 지금 뭐 2심이 진행되는 것, 2심 판결이 나온 것도 있고 대법원 가 있는 것도 있고 그래서 뭐 저희 노조원들이 생활 일상이 재판 준비와 재판 참여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어서 예. 정작 그 노조 원활의 활동을 못 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삼성의 전략대로 그대로 저희가 이제 고립이 되어 왔죠. 예, 일상이 이제 소송 준비, 법원에 예. 나가고 또 어떻게 답변해야 되나 이런 궁리하시느라고 하루를 다 소진하는 그런 상황이군요. 예, 예. 예, 뭐 압류가 들어오거나 어떤 재산상의 불이익을 당하신 건 없고요. 또 뭐 저희 집이 지금 경매 결정 통보를 받았고요. 그 삼성에서 그렇게 소송을 걸어서 그렇게 된 건가요? 그게 아니고 이제 제가 이제 해고가 되다 보니까 예, 그리고 또 이 투쟁이나 소송을 하다 보니까 그 생계의 활동을 전혀 할 수가 없었고 예, 당연히 뭐 급여 생활자가 뭐 2년 넘게 급여가 나오지 않으면 뭐 신용불량의 어떤 상황이라든지 집이 경매되는 상황에 지금 처해 있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조합원도 많지 않아서 어떤 노조 차원에서 지원해줄 대책도 좀 뾰족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그 삼성에서 노조 활동이 활발하지 못한 이유, 말씀하신 대로 이제 사용자 측의 감시, 탄압, 이것도 이제 주요한 원인이겠지만, 그 네. 내부적으로 좀 다른 요인도 있지 않나라는 생각 안 해보셨나요? 굉장히 많이 고민을 하고 항상 뭐 잘 때도 일어날 때도 항상 하는 게 어떻게 공감을 얻고 노조원들을 늘릴 수 있을까라는 고민을 하죠. 예. 그런 일환에는 뭐 문건에도 있듯이 삼성의 탄압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그 안에 포함된 것 중에는 이제 세뇌화되어 있는 우리 삼성 노동자들의 어떤 의식이 가장 힘든 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예. 문건에도 보면 일단 뭐 삼성에서 부당 노동행위라든지 불법 행위를 기획하면서 상당수 노동자들을 동원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마치 거기가 건전 세력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이 노동자들이 건전 세력에 들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하고 있는 정황도 있고 그런 것들이 좀 큰 벽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어떻게 보면 이제 한편의 근로자를 이용해서 그 노조 활동이나 노조를 설립하려고 하는 그 노동자들을 견제하는 그런 전략을 쓰고 있네요, 삼성이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조합원 수를 늘리는 것도 좀 간단치 않은 상황이고요. 예, 예. 예. 많이 좀 어렵고 힘드실 텐데 끝까지 좀 용기를 내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예, 끝까지 잘 싸우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예,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삼성 노동조합의 조장희 부위원장과 함께 삼성의 노조 탄압 그리고 부당한 노동행위 관련해서 얘기 들어봤습니다. 자기 아이폰 줘봐. 좋은 거 깔아줄게. 어이 김씨, 갤럭시 S 내놔. 이거 내내 켜놓고 다녀봐. 좋아. 국민TV 라디오 스마트폰 앱을 깔아주세요. 혼자 듣기 아까운 방송 모두에게 골고루 듣게 해주세요. 아이폰은 앱스토어에서, 나머지 안드로이드 폰은 구글 플레이에 접속하셔서 팟빵을 입력하시고 팟빵 앱을 다운받으세요. 국민TV 라디오가 언제 어디서나 깨끗하게 들립니다. 어때? 좋지? 이게 진국이요. 네, 라면 앙케이트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린 설문은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은 선거용이었다는 취지의 김상균 국민행복연금위원장의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여쭤봤습니다. 네, 의견 주신 분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대범한 찌질이님입니다. 어차피 지키지도 않을 공약, 앞으로 대선은 공약 없이 인기 투표로 진행해서 공약을 철석같이 믿고 찍은 유권자의 심적 피해를 사전에 원천 봉쇄하자, 이런 의견 주셨습니다. 예. 찌질찌다님 의견이십니다. 찌잘찌다. 예, 찌짤찌다. 예. 3번에 걸쳐서 제가 정확히 소개해드립니다. 찌짤찌다. 약속을 어긴 건 아닙니다. 공약 파기는 더더욱 아닙니다. 솔선을 수범해서 슬퍼할 겨를 없는 벌꿀처럼 열심히 일하면 임기 안에 해결될 것입니다. 예, 잘 비꼬아 주셨습니다. 예. 다른 분 의견도 있나요? 네, 이 메가스톤님 의견이 있습니다. 이명박 때는 반값 등록금 가지고 학생들 속여. 박근혜 땐 노인 기초연금 가지고 노인들 속여. 새누리당 DNA는 대통령만 될 수 있다면야 뭐 별주부 전이지, 이런 의견이시고요. 예, 더불어 살자님 의견입니다. 설사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찌 이런 망언을 할 수 있나요? 이건 국민을 졸로 보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사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을 크게 만드는군요.
박근혜 씨 도와주는 게 아니라 더 어렵게 만드는 거라는 걸 아는지 한심합니다. 이런 의견이시고요. 수호천사짱님, 대통령이 장난하는 건가요? 자기가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도 안 하는 게 사람인가요? 이런 의견이시고요. 백마고지님도 의견 주셨습니다. 유신 군사독재 시절에 막걸리 돈봉투 선거와 선거에 당선시켜주면 20만 원 줄게. 이것의 차이는 뭔지 궁금합니다. 선불과 후불의 차이? 그거 받겠다고 찍어준 사람이나 못 준다고 배째라는 것들이나 이렇게 의견 주셨습니다. 예, 오늘 의견 주신 분들 고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은 이번 국정감사에서도 좀 뜨거운 이슈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오늘 연일 복지 관련 상임위원회죠. 에서도 얘기가 나왔었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국민연금 임의 가입자들은 탈퇴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고 그 수가 급증했다는 얘기입니다. 예, 이어서 정가 소식 오늘 알아보겠습니다. 예,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입니다. 양 기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박근혜 정부 들어 국정감사 이틀째였는데요. 네네. 오늘도 곳곳에서 여야가 좀 날선 공방을 펼친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어제부터 기초연금 문제, 또 국정원 댓글 의혹, 4대강 감사, 이런 거에다가 어제 군 사이버 사령부에서도 대선 당시에 댓글 개입 의혹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여기에다가 이제 경제민주화 후퇴 논란, 또 남북관계 해법, 이런 여러 가지 현안들을 놓고, 그래도 여야가 각 상임위별로, 날선 공방을 펼쳤는데요. 예, 상임위별로 한번 짚어주시죠. 예. 법사위원회 감사원 국감에서는 4대강 사업의 대운하 추진 의혹, 또 짜맞추기 감사, 그리고 정치감사 이런 논란들이 컸고요. 예. 보건복지위원회에서는 어제 이어서 오늘도 박근혜 정부의 대선 공약 파기 여부, 국민연금 연계 장단점, 그리고 기초연금 수정안의 결정 과정 이런 것들을 놓고 논란이 거듭됐습니다. 국방위원회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감에서는요. 사이버 심리단이 국정원처럼 댓글 게시를 통해서 국내 정치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두고 진실 공방이 벌어졌는데 예. 국방부에서 개인들이 개별적으로 국방부와는 무관하게 일부 그런 일이 있었다 이렇게 시인을 했었죠. 나중에. 예, 그 국방부 대변인이 오늘 조사를 해서 국민들한테 네. 투명하게 공개하겠다 이런 입장 밝혔는데 일단은 국방부가 시켜서 한 게 아니라 각자 개인들이 한 일이다 이런 입장이군요. 알아서 했다. 이런 입장이었습니다. 예. 정무위원회 공정거래위 국감에서는요. 박근혜 정부의 경제민주화 실천 의지를 놓고 여야가 설전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오늘 통일부에 대한 국감도 있었는데요. 이산가족 항복 연기, 최근에 지금 북한에서 대남 비방 이런 것들을 강화하면서 지금 남북관계 전체가 냉기기류에 휩싸여 있지 않습니까? 예. 이거 앞으로 어떻게 개선할 거냐 이 문제를 놓고도 여야가 첨예하게 맞섰습니다. 예, 사실 개성공단 정상화되면서 남북관계 좀 훈풍이 부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 얼마 가지를 못했습니다. 지금 상황을 놓고 본다면요. 예. 법사위의 감사원에 대한 국정감사 얘기부터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 사법 처리를 검토했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이게 사실입니까? 일단 김용호 감사원 사무총장이요. 오늘 법사위 국정감사에 출석해서 그동안에 지금 야권에서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추진됐다. 이런 지금 감사원의 답변서를 갖고 최근에 굉장히 좀 문제를 하고 있는데 예. 이 감사원의 자체 감사 결과와 관련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감사원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법 처리를 검토했다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물론 오늘 김용호 사무총장은 말미에 사법 처리 검토를 했는데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는 않는 걸로 결론 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예. 오늘 민주당 이충석 의원이 지난 7월 달에 4대강 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이 이제 세 번째 감사 결과를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예. 당시에 이 3차 감사 결과를 발표할 때 보면 사실상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으로 추진됐다 이런 결과였는데 이 결론에 대해서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했느냐 이렇게 물었는데요.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사법 처리를 검토를 한 건 사실인데 그런데 사법 처리 대상은 아닌 걸로 판단했다. 이런 답변을 한 겁니다. 예. 그게 대통령이었기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아니면 뭐 죄가 없어서 안 된다는 건가요? 그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는 뭐 설명을 하진 않았는데요. 예. 아무래도 그동안에 이제 감사원에서 최근에 그 당시에 이명박 정부 당시에 뭐 감사 결과를 내놓았을 때 하고 이번에 내놓은 감사 결과가 다른 거에 대해서 뭐 이런저런 비판들이 많고 굉장히 곤혹스러웠을 텐데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의 통치 행위 이 대목을 언급을 한 적이 꽤 있었는데요. 예. 아마도 사법처리 대상이 되지 않는 걸로 판단했다는 거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로 봤다. 뭐 이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김 사무총장은 또 4대강을 대운하로 바꿔 추진한 게 이명박 전 대통령의 통치에서 행위라지만 전적으로 이 문제가 생기는 대목에 대해서는 이명박 대통령의 책임 아니냐, 이 부분에 동의하느냐, 이런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한다. 이런 대답도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김용호 사무총장은 결국은 이 대운하 4대강 사업이라는 게 대운하로 변질됐고 또 지금 대운하 사업과 변질됐다 뭐 이런 논란뿐만 아니고 실제 지금 4대강 사업을 해놓고 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지금 여파들이 뭐 속속 뭐 드러나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쨌든 이명박 대통령한테 결국은 총체적인 책임이 있다. 근데 이거는 결국은 통치 행위 아니겠느냐. 뭐 이런 조금 뭐랄까요. 그러니까 비판의 화살은 이명박 대통령한테 돌리면서도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는 좀 감사원 차원에서는 나름대로 빠져나갈 구멍을 만드는 그런 대답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책임이 있다. 이런 발언까지 나온 걸로 봐서는 올해 네네. 국감 초반 최대 이슈는 아무래도 4대강 사업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 어떻습니까? 실제로 그렇게 봐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뭐 첫 국감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뭐 정말 다양한 뭐 일일이 열거하기조차 힘들 정도로 굉장히 많은 현안들이 있는데 그 현안들 사실 뭐 지금 새롭게 뭐 어떤 사실관계가 새로 확인이 돼서 결정적으로 어느 한쪽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그런 상황이 나오지 않는 이상 이게 정치 공방으로 흐를 가능성이 높은데요. 예. 이제 4대강 사업 같은 경우는 사실 야권 입장에서 보면 지난 이명박 정부 5년 내내 사실 벼르고 별렀던 사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또 박근혜 정부나 지금 현재의 새누리당 입장에서도 이 국민적인 비판이 굉장히 지금 높은 상황에서 나름대로의 정치적 판단을 한다면 이 4대강 사업과는 좀 선을 긋는 그런 정치적 결단을 할 수도 있는 문제여서 아마 국감 초반전의 최대 이슈 말씀하신 대로 4대강 사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게 대체적인 전망인 것 같습니다. 예. 민주당에서는 4대강 사업 도중에 대운하 추진을 위해서 준설을 하고 또 보를 추가해서 예산을 추가 투입한 건 결국은 국가와 국민에게 손해를 끼치고 일부 건설업체에 이득을 준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배임죄에 해당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고요. 오늘 지금 국정감사를 통해서 새롭게 또 확인된 내용은 대형 건설사들의 로비로 해서 원래는 4대강 사업이 민간자본 투자 사업으로 계획이 됐었는데 예. 이게 건설사들의 로비 때문에 결국은 막대한 재정을 투입하는 그런 사업으로 변질됐다. 이런 게 확인이 됐고요. 또 이후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대운하 컨소시엄 유지를 지시했고 일부 건설사를 달래기 위해서 청와대가 입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했다. 이런 주장도 나왔습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을 저는 야권에서는 결국은 4대강에 대해서는 이명박 전 대통령 책임론을 적극적으로 거론할 태세이고요. 이미 지금 국정조사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도 하고 있습니다. 예. 새누리당 내에서도 사실 친이계 중심으로는 적극적으로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옹호를 하고 있지만 당 차원에서는 사실 좀 시큰둥한 분위기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국정감사가 끝나고 나면 4대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사실 여야 간의 정치적 합의를 통해서 국정조사가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전망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오늘 작년 대선 때 박근혜 후보 캠프의 정치쇄신특위위원을 지냈었죠.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가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을 해서 이명박 대통령이 재임 당시에 감사원을 동원해서
공무원들의 4대강 사업 실수를 면책키로 약속했다. 이런 문건이 어제 공개가 됐었는데요. 네, 그랬었죠. 예, 현직에 있었다면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주장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상돈 교수의 위치를 생각해보면 사실은 좀 굉장히 상징적인 대목이다.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이 교수가 또 법을 전공한 분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현직에 있었다면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명백한 탄핵 사유다. 이렇게 얘기를 네네. 했군요. 네, 기초연금안 놓고도 오늘 국감에서 또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요. 네네. 여권이 좀 공세적인 태도로 전환을 한 것 같습니다. 그동안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 일부 파기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고요. 또 일부는 공약 후퇴다. 이런 논란들이 계속 있었는데 그동안에 청와대나 새누리당은 공약 파기냐 후퇴가 아니라 재조정이다. 이렇게 얘기는 해왔지만 좀 이런 비판들에 대해서 다분히 좀 수세적인 입장에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하고 해명을 하는데 무게를 뒀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그런데 오늘부터는 좀 해명 차원을 넘어서서 대단히 좀 공세적으로 입장을 좀 정리를 한 것 같습니다. 오늘 청와대와 새누리당이 동시에 약속이나 한 듯이 공약 파기 또 후퇴 논란에 대해서 사실상 정면 대응을 하고 나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청와대 고위 관계자 익명을 요구했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얘기를 말씀드리진 않겠는데 아마 다들 짐작은 하실 것 같습니다. 네, 보통 청와대 고위 관계자 하면 이제 대통령은 아니고요. 예, 대통령으로 또 오해하시는 분도 있는데, 예. 보통 이제 그 아래 이제 참모급 중에서 높은 분들이죠. 예. 이 청와대 고위 관계자가 주요한 대통령의 공약사항은 최종적으로 가서는 결국 대통령이 마지막 결정을 하게 되는 거다. 대통령이 모르는 이를테면 어느 부처의 안이 그게 전체 안이 될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예. 그래서 부처에서는 특히 이제 대통령 주요 공약사항에 대해서 후보 시절이나 또 그 이전부터 준비하고 정책을 펼치려던 그 취지와 의도, 목표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해당 부처가 이런저런 의견은 낼 수는 있지만 최종 결정은 결국은 대통령이 하는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요. 이게 이제 지금 최근 기초연금 최종안에 대해서 그 청와대의 그 보건복지부에서 최종안이 이제 보고가 될 때 진영 당시 보건복지부 장관, 중후부처의 장관의 결재가 없었다. 이 부분을 두고 지금 어제부터 굉장히 비판이 커지니까. 그랬었죠. 이에 대해서 한 해명이었을 텐데요. 그런데 결국은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한다는 얘기는 이 공약이 어떻게 원래 대선 공약하고 다르게 정책이 결정되고 또 최종적으로 그 부처 간에서 합의가 되는 그 과정에 대해서는 이게 결국은 대통령의 의중이 가장 중요하다. 딱 이런 식으로만 이해될 수 있는 측면이 있어서 좀 논란의 소지가 굉장히 큰 해명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네요. 그 대통령이 공약했더라도 바꾸고 싶으면 바꿀 수 있다. 장관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입장이 아니고 대통령이 결정하면 되는 거다. 이런 얘기 아닙니까, 결국은? 그렇죠.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 소지가 다분해서 사실 좀 논란의 소지가 크고요. 오늘 새누리당도 김대중 노무현 정부의 당시에 이런저런 공약 파기 사례들을 조목조목 거론을 하면서 비판의 수위를 높이면서 이게 지금 현재 공약 파기 혹은 공약 후퇴 논란을 제기하는 건 적절치 못하다. 이렇게 이제 적극적으로 방어를 하고 나섰는데요. 윤상현 원내 수석부대표는 민주당이 출범한 지 8개월도 안 된 정부를 상대로 해서 공약 폐기 주장을 펴는 건 우물에서 승용 찾는 도급한 공세다. 이렇게 반박을 했고요. 또 특히 조원진 제2정책위원장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야말로 많은 민생법안, 또 복지법안 폐기했었는데 이제 와서 새누리당의 법안 수정을 후퇴 폐기라고 말하는 건 까마귀 정당 수준이다. 이 까마귀 고기 먹이면 사람들이 깜빡깜빡한다 이런 거를 빗대서 한 말인 것 같은데요. 이게 과연 적절한 표현인지는 좀 의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 공약을 만약에 폐기하거나 후퇴하는 게 아니다. 정말로 수정한 거다라면 애초에 대선 공약이 이거였고 지금 현실 상황에서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앞으로 이러이러한 로드맵을 통해서 최종적으로 공약을 이행하려고 한다. 이런 거를 이런 구체적인 좀 계획들을 내놓으면서 이해를 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기초연금만 해도 그런 로드맵 제시는 없이 일단 무조건 어쨌든 임기 내에 약속은 지키겠다. 딱 이 말만 믿으라는 건데 사실은 좀 정부 여당에서 조금
무리를 한 것 같습니다. 초점 좀 달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네, 오늘 소식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가 소식 한국일보의 양정대 기자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오후 6시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민